후보들을 좀 볼까요? 그런 되게 을은 뭐 단순하죠 또. 민주당은 단순하다가 갑자기 제가 여론조사 전화를 적합도 조사 당에서 하는. 적합도 조사, 예, 그거를 받았는데 3명이라는 거야 후보가. 그래서 뭐야 3명? 왜 3명이지 후보가? 막 그러면서 봤더니만 그 대한석탄공사를 했던 경찰 출신의 공사 사장을 했던. 예,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했었던 경찰 출신의 원경환 네. 맞죠? 네. 예. 후보가 서대문 을로 예,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뭐 당에서 적격 판정 났더라고요. 서대문 을로에서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을로 출마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적격 판정을 을로 받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도 네. 이게 이제 그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그 검증을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이 이제 됐다 안 됐다를 이게 1차 관문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 어느 지역을 정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비례를 원해도. 그렇죠. 이제 비례 말고 전략. 지금 비례를 우리가 할지 어쩔지 모르니까 비례는 따로 나중에 한다면은 받을 건데. 네, 그러겠네. 네, 전략으로 원하면은 뭐 전략을 할 사람 들어오세요 이렇게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그렇지. 계속 인재 영입으로 한 명씩 땡겨. 그러니까 인재 영입은 그 사람들은 검증을 안 거쳐도 돼요. 그래요? 네. 그분들 자기가 원하는 경우. 그렇죠. 나 인재야 이런 경우. 내가 나 전략으로 써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의 당에 있는 분들 중에도 우리가 전략을 하실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이미 당에서 감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다 연락을 해가지고 서류 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디에다 딱 집어넣었을 때 지금처럼 여기 지역에 출마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엔 출판 기념회도 서대문에서 해가지고. 뭐 이제 서울경찰청장 출신인가 뭐 그러다 연세대학교에서 했어요. 네, 출판 기념회도. 근데 이제 전략지역구라고 하는 서대문 갑에 내는 건 좀 이상해서 그런 것 같고. 을에 일단 냈다가 갑의 전략지역구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것도 뭐 일리가 없진 않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상한 지역에 냈길래 물어봤어요. 이 지역에 왜 냈냐? 그랬더니 당에서 검증을 거치라.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원래 이제 출마하거나 당협 뭐 지역위원장이셨던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제출합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근데 아마 이분도 그런 식으로 한 걸로 제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미 적격 판정 났는데 예비 후보 등록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 연락을 해서 한번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한참 고민했다니까요. 지금 이제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분의 출마 의지가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우리는 그렇죠. 모실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한데 이거 연락을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이제 전망상은 봤을 때는 그래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만 보면 어쨌든 뭐 그러면은 뭐 민주당의 경우는 2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석진 전 구청장하고 김영호 현 재선 의원. 네. 현재 김영호 의원이 1월 23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예, 문청 전 청장 같은 경우도 여기 오셔갖고 딱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대문 갑 같은 경우는 전략이 될 거기 때문에 안 갔다. 가려 하다 말았다. 그래서 그럼 미련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아까 말처럼 그러고 나면 또 수동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그것보다는 주체적으로 뚫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 그렇게 되면 근데 예를 들면 후보자 적격 그 여론조사 했잖아요. 적합도 조사. 적합도 조사, 적격이란다. 적합도 조사 했잖아요. 3명을 가지고 돌렸잖아요. 그럼 약간 그 원경환 후보가 만약에 출마를 을에 의지가 없다면 요 자료는 뭐 어떻게 약간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 출마 의지가 있다 없다까지 제가 정확히 그렇지. 모르는 상황일 때 그냥 돌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한테 일부러 다 당해서 진짜 출마하실 겁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전국에 다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검증이 통과된 지역으로 했을 때 그냥 다 집어넣고 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당에 쉽게 요즘 국면에서 얘기 안 하겠지. 오염됐습니다. 이거는 뭐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루틴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다 상대방 후보들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이제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적합도 조사가 사실상 간격이 너무 벌어질 경우 있잖아요. 한 20% 정도 벌어지면 그냥 하는 건가요? 딱 20%라고 된 건 아닌데 누가 봐도 현저하게 이제 경선에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의 그 지난 지방선거 그 문석진 청장이 그 구청장 3선이 될 때
적합도 조사 해가지고 그냥 단수 추천해버린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때 이제 박홍기 전 시의원이 구청장을 출마하려고 했을 네. 때 뭐 이런 식으로 적합도 조사를 해서 이제 현저하게 네. 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단순 공천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결과치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민주당 얘기 더 할 게 있으신가요? 뭐 이제 두 분 네. 열심히 열심히 선의 경쟁을 하시겠죠. 뭐. 네, 선의 경쟁을 하시기를 바라고. 원경환 후보님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저도 이제 확인해 보고 한번 확인은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그냥 3명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동호, 손주범, 갑에 비해서는 을이 그래도 조금 더 지역에서 활동력들이 높으신 분들 다 세 분 다. 그렇죠. 네. 예. 그 분들이다 보니까 여기는 갑에 비해서는 갑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략이라고 보이는데 거의 전략. 예, 을은 이제 전략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지금 내신 분들이 가능성이 별로 없다. 갑 쪽은. 아니 그 이제 전략이 되는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내신 분들이 그냥 다 잘린다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하지만 을은 전략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반반. 반반? 예. 거기는 한 70%가 전략일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반반 정도. 왜냐하면 나름 그 갑에 계셨던 분들도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당직을 갖고 활동하셨던 거는 좀 떨어지거든요. 뭐 지역에서 교수를 하셨거나 뭐 서대문구청장을 출마했더라도 김미자 후보거나 그냥 강철구 후보거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활동력은 있지만 지금 을에 나오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 시원 출신이시고 그쵸. 혹은 지역 당협위원장 출신이시고 홍주범, 김수철 후보가 시의원을 2006년도에 했었고요. 네. 예, 이동호 후보 후보가 같은 경우도 다른 당이었긴 했지만 당협위원장 했었고. 아니 어쨌든 그 계열에서. 네, 그러니까 그쪽 계열에서 보수 보수 새누리당부터 이름을 이제 좀 바꾸시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어쨌든 그 계열에서 당협위원장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들은 지역에서 일정 정도 활동력들이 있으신 분들인 거죠. 당직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을은 조금 전략이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이제 이 분들 중에 한 분하고 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걱정이 많더라고요.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를 모르겠다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금. 근데 룰은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여기가 당원 20%인가? 그러니까 그 룰이 말고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그건 뭐 그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거는 본인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파고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또 구청장 나올 수 있는 거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길게 때문에. 보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당의 전진희 후보가 있고요. 이렇게 말고 이제 정의당에서 원래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나오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 어쨌든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 전주에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간 불협화음 때문에 이 한 주를 다 이렇게 이슈를 빨아먹고 있긴 한데 그렇죠. 이 전주가 터졌던 이슈는 사실은 이제 진보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들려나간 거. 전북 행사에서 대통령 경호하는 분들에 의해서 들려나간 거. 국회에서 그 김진표 의장이 또 유감 표시를 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문제죠. 아니 국회의원에 대해서 뭐 이 XX 했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해명한 것도 웃기고. 그렇지. 지금 국회에서 내는 법안마다 거부권 행사 당하고 있고. 급기야 국회의원이 지역구 행사에서 들려나갈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 국회에 대한 사실상 엄청난 모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당은 중앙당 차원과 국회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사실 이번 주에 막 회자될 이슈였는데 아예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길게 가야 되는데 길게 못 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이슈 때문에 뭐 묻힌 게 뭐 개혁신당 창당도 묻혔지 뭐 싹 묻혔어요 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슈를 잡아먹는 정부 같아요. 싹 묻혔기 때문에 진보당의 그 이슈도 묻혔지. 그래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막 미친 듯이 저거는 짜고 치는 거다 막 약간 이게 하는 이유가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에 그냥 그 창당이 다 묻혀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김건희를 수사하라 현수막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서대문구는 그게 있었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뭐
나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또 오랫동안 네. 많이 좀 묻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계속 또 지켜보면서 어떻게 될지 보는 걸로 하고요. 그 을까지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더 얘기할 근데 건데 마찬가지로 의뢰도 이 사람들 외에 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다. 무소속 나올 수 있다. 뭐 그거는 뭐. 근데 보통은 약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 이 무소속 분들이 보통 나오시는 무소속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시거든요. 보통은 되게 빨리 등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흐름이. 그래서 진짜 나올라나? 뭐 약간 근데 이런 이제 식으로. 올해 총선에서 가장 네.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저번 선거 같은 경우는 허경영 당이 있었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나 예. 이런 이제 류의 이런 후보들 당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이제 뭐 그 섹터의 후보들이 전혀 지금 없다는. 뭐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도 열심히 뭐 이렇게 현수막은 거시는데 후보 출마는 지금 뭐 안 시키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이 얘기를 좀 빼먹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그게 8대 7이었잖아요. 구의회가요. 구의회 얘기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뭐 이경선 그 네,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8대 7이었는데 나오면서 8대 6이 됐고 현재는 예. 그리고 민주당이 8, 국민의힘이 6. 근데 요 선거를 만약에 재보궐을 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분위기 그 여론조사상으로 등등등 여러 여론조사상으로 정권 심판론에 예, 이제 그게 높기 때문에 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면 9대 6. 근데 거기에 또 개혁신당으로 갈 법한 구의원 한 명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보이는 네, 그죠? 그럼 9대 1대 5. 자칫하면 10대 5 구조가 되면은 10대 5면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의 뭐야 이거 제의유청 관련된 거 10대 5면은 그냥 다시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그러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 구의 제의 왔던 건 이미 다 의결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다 했는데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럼 이제 뭐 제의 요구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렇죠. 10대 5면 그냥 네. 가는 거죠. 네. 그런 구도가 또 구의회에서는 또 열릴 수도 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구의회가 그럴 만한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년 반 동안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니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이제 다- 그런 게 이제 제3지대의 이제 키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9대 1대 5가 된다면은 그 한 명이 이쪽으로 구 쪽으로 해주면은 제의 요구가 무색해지는 거고 그렇죠. 이쪽으로 하면은 제의 요구를 또 그렇죠. 깔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제 3지대의 묘미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회에서 3지대를 지금 주창하고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제일 그거 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그림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민주당이 미안하지만 민주당이 뭐 한 160석 요 정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 그다음에 나머지를 여기서 먹으면은 이제 뭐 이게 제2요기권과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심지어는 더 제일 좋은 그림은 사실은 민주당이 과반을 못 먹고 100석 이하 되고 요만큼의 자리를 먹으면 이제 뭐 이게 소위 말하는 탄핵과 혹은 법률 이쪽과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거를 거기까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아니, 어렵다는 걸 떠나서 그거가 되면은 정말 아무 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구도는 별로 저는 좋지는 않고 핵심은 3지대가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냐 마느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또 지금 분위기에서는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원내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일정이나 뭐 이걸 합의를 하는데 네. 20석이더라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80석이든 뭐 60석이든 40석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어. 1대 1대 1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2대 1이나 2대 1을 어떻게 짝을 지을 거냐. 그렇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해서 저는 다당제주의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는데 다당제를 정말 원한다면은 민주당이 180석일 때 네. 적어도 5개 그냥 정당으로 쪼개져 버리는 게 네. 이게 그 180석의 다수당의 힘이 아니라 그러면 5대 1로 원내 교섭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게 더 엄청나게 여당에게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뭐 정당 그런 거 활동 같은 거 이렇게 되게 유심하게 되게 본 입장에서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개혁신당이 지금 인기가 몇 %고 뭐 이낙연 신당이 뭐 지지율이 몇 %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본선 가면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까여요 계속.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그분들이 양양자 그 한국의 희망당과 네.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이제 합당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선 1차적 합당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미래 대연합이라고 하는 당들이 있는데 아직 뭐 창당을 안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창당을 하고 합당까지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유일하게 한국에서 제3지대로 성공한 게 결국은 안철수입니다. 그죠? 거의 저는 근데 유일하게. 그거는 아니, 이렇게 바쁘세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공한 게 안철수인 건데 안철수가 가지고 있었던 힘은 안철수의 힘이라기보다는 안철수 힘도 있었지만은 호남이라고 하는 그 지렛대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3지대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나 과연? 저는 그것이 없는 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2030 남성들의 이 표라는 것들이 충성도 높은 표라는 것들이 그거를 제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나 이거에가 따라서 어떻게 이제 성과가 나올지 그거는 보다도 선거제가 어떻게 될 거냐. 뭐 그것도 네, 있겠죠. 이게 제일 큰 네. 변수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당이 아닌 당들로 해가지고 에, 20석 이상이 되면은 연합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기 때문에 뭐든 뭐 이렇게 4개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진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